예, 다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탕지문국에서 나오는 대봉 이야기에서 두 번째 이야기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이게 탕지문국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소지와 대지를 갖다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한 조그마한 관직을 맡을 사람, 또 한 고을에서 조금 소문난 사람, 또는 일국에서 소문난 사람, 요 자체는 세계가 비슷하지만 다 소지라는 거예요. 그보다 좀 더 넘는 사람은 송영자라고 나오는데, 이 송영자라는 사람은 외물에 유혹이 안 돼, 외물에. 외물이란 것은 부귀 영화 같은, 명예 같은 게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외물에. 이 맹자에서는 송경이라고 나오는데, 송경이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자인데, 열자는 외물하고 내심에서 걸림이 없어. 이 사람은 외물이 걸리지만도 열자는 외물과 내심이 걸림이 없어. 그런데 열자는 뭐가 있냐면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 상태로 몸뿌린 거야, 열자는. 그런데 이 네 번째, 이게 이제 소위 이 대봉 마지막에 세 가지 대봉에서 장자의 대봉, 그 다음에 재해의 대봉, 그 다음에 탕지문국의 대봉인데, 그 대봉에서 마지막 이야기가 여섯 이제 정리된 그런 거죠. 무궁에서 돈다는 거죠. 이 논류자는 뒤에 말했잖아. 논류자는 유라는 게 소유유 클 때 유자인데, 이 소유 유자인데 이 소유유에서 딱 두 번 나와요. 어? 소유유에서 이 유자가 두 번 나와요. 그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나와 뒤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유자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대봉의 경제에 가서 사람들이 이 대지인데, 대지인 대봉의 경제에 가면은 매인 것이 아니라 유를 해야, 놀아야 된다. 즐겨야 된다는 거야. 걸림없이 즐겨야 된다는 거야. 소유하면서 즐겨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소유가.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세 가지 대봉 이야기 마지막에 가서는 여기에서 끝난다는 거야, 이게. 무궁, 경계 없는 경지에서 논의가 된다는 거예요. 무궁한데. 그래야만이 이게 사람들이 지인이고 신이고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대봉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데, 그 대봉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장자의 소유유가 됐든 앞으로 재물론이 됐든 간에 이 장을 나누는 것이 선생님은 다 달라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그 김청환 선생도 이게 전체가 보면은 10개의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10개의 이야기로. 10개의 이야기 나누면 장은 안 나눠서 이분은. 저는 3개의 장으로 나눠가지고 아까 했지만 대봉 이야기와 요 이야기와 그 다음에 해자 3번 나눴고 그 3개 이야기 주제가 다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 대봉 이야기 중에 여기 마지막에 어떤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대봉의 마지막이 된 거죠. 자, 볼게요. 고 띄우고 부지 띄우고 효 띄우고 일간이라. 자, 이런 대지와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혜가 한 관직의 효과에서 한 관직을 담당할 만하다 되죠. 하나의 관직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 자, 그 다음에는 행비 띄우고 일항이라. 그 행실이 한 고을에서 견줄만해. 이름을 견줄만한 사람. 한 고을에 이름 맞다는 거예요. 한 고을에서 견줄만한 이름을 얻는 사람들이다, 지혜가. 또, 덕합 띄우고, 일군이 띄우고, 징 띄우고, 일국자. 이 이자는 두 개를 하나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자를 연결사를 해가지고. 이자로 연결사를 해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덕이, 탁월한 덕이
한 임금에 부합되는, 한 임금이 좋아할 만하고, 합자는 뭐냐면 한 임금이 좋아할 만하다는 거예요. 한 임금이 지도자가 보기에 합할 만해. 그래서 이 말이죠. 그래서 일국의 불임을 받을 만해. 한 나라의 임금한테 불임을, 칭찬, 불을 칭찬하니까 불임을 받을 만해. 이해돼, 단어가? 그 덕이 한 임금의 눈에 맞아가지고, 덕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한 나라의 벼슬 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 띄우고, 자시야 띄우고, 역 띄우고, 약차라. 그들이 스스로 보기를, 이런 세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스스로 보기를 또한 약차, 이차, 이와 같아. 자, 이와 같다는 뭐냐면 앞에 나왔지만 처가는 작은 매출이라는 게 또. 앞에 나온 작은 매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뇌 세계 또 고뇌 세계. 고뇌 세계 먹는 거예요. 지혜가. 소지. 자, 그 다음에 대지에 올라가는 단계가 있어요. 대지에 올라가는 게. 지워버렸구나. 이 송영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열자라는 거지, 열자. 그런데 여기 있구나, 여기. 송영자는 외물에, 사람이 권력, 부귀, 영화 같은 외물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세웠어. 그러나 내심이 어떤지는 확실히 아직 안 정해진 사람이거든. 열자는 완전히 외물과 내심에서 확실히 자기 중심에 서 있지만 아직 안 된 게 뭘 벗어나겠다는 의식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열자는. 아직도 의식이 잔존한 거야.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첫째. 이 띄우고, 송영자 띄우고, 유연 띄우고, 소자네. 송영자라는 사람, 이 사람은 명자에 나와요. 그 당시에 초나라, 진나라의 사함을 말리려고 했던 아주, 즉, 자기 자신의 외물의 욕망이 전혀 세속 욕망이 벗어난 사람이다, 이야.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연, 아주 느긋하게 웃으면서 아주 빙그레 웃었으니, 자기는 세속 욕망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런데 차 띄우고, 거세이 띄우고, 영지이 띄우고, 불가 띄우고, 권하고. 이렇게 세속적인 물질, 권력이나 부귀 영화에는 벗어나가지고 아주 느긋하게 웃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나 또, 거세는 모두가 있잖아요. 모든 세상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영지 진짜는 송영자죠. 송영자를 전부 다 기려 칭찬해.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그렇게 욕망에서 벗어나냐, 훌륭. 그런데도 불과 권이라. 더 힘쓰지 않아, 송영자는. 거기에 말이 끌려, 좀 더 잘해야지 하는 그것도 없는 단계, 이제. 송영자는 사람 외물에 완전히 벗어나겠다 해가지고 칭찬 안 한다고 해서, 그래, 칭찬 안 하니까 나 좀 더 잘해가 더 잘 보여야지 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단계 벗어났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거세이 띄우고, 비지이 띄우고, 불가 띄우고, 재라. 온 세상 사람 전부 피난해. 어떤 일 잘못하면 피난할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처럼. 그러더라도 그 피난에 막히지 않아. 막힘을 가하지 않는다는, 더 막히지 않아. 그것 때문에 좌절되지 않는 거야. 기가 꺾이지 않는다는 거야. 칭찬한다고 해서 더 잘 말 받겠다는 행동도 안 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기가 죽는 것도 아니야. 정오 띄우고, 내외지 띄우고, 분하여. 그래서 내 외물과 자기 내심을 분명하게 정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분명하게 정했다. 정할 정자. 그게 딱 정해가지고는 변호 띄우고, 영욕지 띄우고, 경하니. 영욕의 경계를 분별할 수 있어서. 무엇이 어떡하니 영역을 분별해서. 사이라. 근데 이뿐이야. 그 단계 못 가서. 그래서 뭐냐면, 피 띄우고, 기어 띄우고, 새 띄우고, 미 띄우고, 삭삭제이라. 저 피자는 송영자는
세상에서 그에 대해서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 대해서 삭상년은 자주 삭자, 빠를 삭자인데 급급한 걸 말이야. 급급한 게 없어. 삭상은 자주 삭자, 빠를 삭자예요. 뭐 빨리 해야지, 내가 자주 해야 하는 그 급급한 마음이 없다는 거야. 좋습니다. 그러나 수염 띄우고 요요 띄우고 미수하라. 비록 그러나 아직도 나무 심은 것처럼 심을 수 있다. 자기 주체성이 확립되진 않아서 내면에 확실한 중심을 잡아가 자기 깨달은 게 없다는 거예요. 거칠에는 계속 사람 겸손하고 다 하지만도 그러나 자기 자신의 확고한 세계를 확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대지에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열자. 자, 부 띄우고 열자 띄우고 어풍 띄우고 이래요. 대저 열자는 바람을 몰아서 타고 다니 행한다는 바람을 몰아서 행한다는 타고 다니는 거죠. 바람을 몰아서 타고 다니면서 영년 띄우고 써야 영은 서늘할 영자 아니까 영년은 뭐냐면 아주 상쾌하고 기분 좋은 거야. 상쾌하고 좋아했어. 아주 시원하고 상쾌하게 좋아했어서 이 정신세계에 놓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세속 욕망이 없으니까 아주 시원하고 상쾌하게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유 띄우고 5일 띄우고 이후 띄우고 반이나 그래서 보름이 수유니까 열흘 순자거든. 열흘에서 5일이 더 있으니까 15일이죠. 보름이죠. 순자는 열흘 순자예요. 열흘에서 5일이 더 있으니까 15일이요. 15일이 된 그런 후에 돌아오나 피어 띄우고 치복야에 그가 복을 이루는 것에는 이룰 치자 복을 얻는 거죠. 얻는 것에는 미 띄우고 삭상년이라 아직도 급급하지 않았어.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여기서 바람을 몰아가지고 하늘 놀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실전 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명상이나 정신세계에 놀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람을 자기 내면에 시원한 바람을 타고 앉아가지고 명상과 천하주의 하는 거죠. 그 경지를 말하는 거죠. 기도, 참선, 명상하는 경지죠. 그런 경지에 딱 이루고 있었으나 그러나 반면에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잘 떼자 하는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도대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수 띄우고 면호 띄우고 행이나 이 열자는 비록 행하는 거는 행자는 땅 위에서 행하는 거는 면허나 즉 세속의 욕망을 청원해서 면한 거죠. 땅 위에 다니는 것은 면에서나 세속적인 욕망의 세계에서 헤매는 것은 벗어나서는 이만과 똑같은 거예요. 땅 위에서 명상이나 정신세계에 가서 시원하게 즐기고 있으니까 발을 타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유유 띄우고 소대하라. 그런데도 여전히 기다리는 바가 있어. 즉 마음속에서 내가 이제 좀 이렇게 명상이나 참선해야 하는 것으로 바람을 타고 턱 다니는 거. 그런 어떤 바람을 타고 다니겠다는 기다림을 아직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결국은 어떻게 다 소지 천급이 있으면 다 소지겠지. 대지는 그 경우 없는 거지. 그게. 대지는 그런 경계 자체가 완전히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속의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세속 사람들의 층계겠죠. 대충 이런 층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데서 조금 이런 말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무력과 권력에서 벗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자기가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서 난 기쁨 속에서 난 행복하다 느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단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장자 입장에서는.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벗어난 세계가 뭔지 한번 볼게요. 약부 띄우고 승 띄우고 천지지 띄우고 정하고
뭐 만약 약자인데 만약 천지의 발음을 타고 양안약 대전의 강조법이에요. 천지의 발음. 천지의 발음은 뭐예요? 자연 아니에요? 자연? 로자만 자연. 천지의 발음은 자연이죠. 봄, 여름, 삼남한 현상이 변해. 봄, 여름, 가을, 삼남한 현상이 변해가죠. 그러니까 자연이 변해하는 발음 기운을 타는 거예요. 천지 변화의 발음 기운을 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이게 해요. 그리고 이어 띄우고 육기지 띄우고 변하여. 자, 육기의 변화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 거죠. 모으는 거니까 모르자 다스렸자. 그 육기는 그 주가 있죠, 주에. 삼칠에 육기는 음양, 풍무, 회명 같은 이 자연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현상들이 자연이. 자연의 바른 전기가 돌아가기 위한 현상들 있죠, 현상들. 그 현상들이 뭐냐면 음양, 풍구, 회명 같은 이런 6개 현상이야.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 밝을 때, 비 올 때, 뭐 등등, 바람을 띠걸. 그러니까 어떤 고착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자연은 변화 그 자체를 그냥 타고 관리한다는 거예요, 자연 진리인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글자죠. 이유 띄우고 뭉자면 이게 중요한 거죠. 유자가 소유의 전체 유자가 두 번 나와 여기 한 번 나와요. 놀 유자가. 무궁한 경계에서 노리면, 즉 무궁한 경계가 뭐냐면 무궁한 경계에서 노는 게 뭐냐면 소유하는 거죠. 무유한 경계에서 노는 게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 무궁이 뭐냐면 소유하는 거예요. 무궁은 아무런 경계가 없는 저 우주의 모든 세계를 넘나들면서 즐기는 그 세계가 무궁, 끝이 없는, 궁함이 없는 경계에서 논다니까. 이게 소유하는 거죠. 이 경지에 가야만이 대지가 되는 거 바로. 이게 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무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이 소유에서. 아주. 대개가 세속에 다 모여 있으니까, 뭐 저 역시 똑같지만 다 세속에 모여 있으니까. 이래 되면, 이런 경지에 가면, 이런 경지면, 피차 띄우고, 오호 띄우고 대절이요. 그 또한 못에, 그 경지에서는 또, 무엇을 기다리는 게 있냐? 기다릴 것이 뭐 있겠나, 기야. 그런 무궁한 경지에 가면 의지할 것이 뭐가 있겠나, 이 말이죠. 그런 무궁한 대지, 대붕의 경지에서는 아무것도 기다릴 게 없다는 게 소유예요. 이게 대자유죠. 아무것도 기다릴 게 없다는 스스로가 이 자유가 돼가지고 스스로가 자연의 기운과 더불어 사는 거니까. 이런 경지는. 오는 어찌오 답니다. 어찌오. 어디요, 뭐 똑같은데. 어찌 기다림이 있겠네, 이게야. 이런 경제 가면 어찌 또 기다리는 게 있겠나, 이게야. 어찌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소우주인 인간이 대우주인 자연과 하나가 된 거예요. 소우주가 대우주 하나 되는 거죠. 대우주 하나 되는 거죠. 이게 자연이니까. 이런 경제에 이런 걸 갖다가, 대지에서 이런 경제를 갖다가, 이게 고로왈. 그러므로 말하기를. 이게 대붕에서 첫 번째 장자 이야기, 두 번째 제 이야기, 세 번째 탕지 문구 이야기를 끌고 가지고 소요유에 들어가기 위한 결론과 같은 이야기가 요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대붕의 경지이면서 소유의 경지죠. 지인 띄우고 무기하고, 신인 띄우고 무궁하고, 성인 띄우고 무기하. 이게 바로 대지인, 대붕이 소유할 수 있는 경지예요. 바로 이 세 개야. 그래서 대붕을 이제 끝내는 거예요. 대붕 세 개가 마무리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인은 아주 지극한 사람. 지인은 자기 자신의 근원을 아는 사람이겠죠. 지극하다는 것은. 그 자기 자신을 진짜 아는 사람은 자기라는 의식이 없어. 왜?
자기를 지극히 알다 보니 내가 곧 자연이 가거든. 내가 곧 자연이야. 그러니까 내가 곧 자연임을 알다 보니까 소우주인 내가 대우주가 되니까 자기란 사적인 악 없는 거야. 사적인 악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기가 되면 무게 자기란 게 없는 거야. 내가 곧 우주니까. 내가 곧 대부의 경쟁 우주가 돼. 만물은 똑같아지니까. 그게 지혜는 무게예요. 자, 이런 경지 있는 사람은 또 반면에 신인 무경인데, 신인이란 건 어떤 이유냐? 소위 말해서, 인격 신이 아니고, 신인은 삼라만상의 현상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통해서 만물이 자라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신비로운 현상을 갖다가 도와주는 사람이 신이네요. 장자나 노자에서는 인격신이 그냥 존재하지 않아요. 신비로운 자연현상을 끊임없이 도와주면서 잘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이 신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도와주고 끊임없이 세상을 위해주더라도 자기 공이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 자연이니까. 아, 내가 했다는 공이 자체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신인 무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자로 말하면 도인합일이면서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자연합일 되겠죠. 그 다음에 천인합일 되겠죠. 이것도 자연 똑같은데 이런 경지가 바로 이런 경지 바로.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인 띄우고 무명이야. 성인은 명예도 없어. 그 명예에 연연한다. 성인이라는 사람은 진짜 뛰어난 경전에 가서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 성인인데 세상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 하는 성인들은 명예욕이랑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명예가 전혀 없다. 이름 의식하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잘했네. 내가 도와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경지가 바로 제일 앞에서는 대붕이 권에서 대북이 간 경지고 그런 경지가 참다운 영성에 깬, 지혜가 깬 바로 대지가 되고 이런 대지가 된 사람은 삼라만상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멸에 시공을 넘어가 버린 경지가 의식이에요. 이런 경지에 가는 사람이 그 다음 누구냐? 대표적으로 요임금이 나오는 거지, 다음 계절. 요게 바로 그 소유편의 제2장이 이 자식이야. 31쪽에 요양, 천하, 허유, 왈큰, 요게 바로 장자 전체 2장이 되는 거예요. 2장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요 바로 세 개. 지인, 신인, 성인을 갖고 이제 인간 세상에 내와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런 경제 사람들 비유를 들면서 장자는 또다시 새로운 이 대붕의 세계를 통해서 이 인간 세상을 이래 바라보는 관점을 독자한테 열어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세상을 바라보라고 열어주는 거죠. 그런 관점을 통해서 바로 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신선의 이야기 나와. 신선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요가 장자가 펼치는 또 세계를 다음에 또 한번 들여다보고 하고 오늘 여기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